문제 볼게요. 기본 작업 2번. 뭐 내나 똑같은 내용이겠지만서도, 예, 블럭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그 다음에 20포인트 굵게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밑줄 치는 거 한산. 오케이. 화면이 꺼졌어요? 자, 이 뭐야? 대출이란 글자를 한자로 바꾸래. 대출. 요거 더블 클릭해야죠. 더블 클릭에 들어서 한자키 누르면 되죠. 뭐. 자, 이렇게 블럭 잡고 한자키 누르면 되죠. 대출. 밝은 걸 봤더니 눈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또 A3부터 F3까지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5번 가운데 맞춤. 너무 쉽죠. F4부터 여기까지는 첨단위 구분기호 들어가서 샵콤마 샵샵 0, 1 들어 쓰면 되죠. 뭐. 그럼 이렇게 늘어날 테고, 그리고 전체 블럭 잡아서 모든 테두리 누르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네. 자, 기본 작업 3번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거죠? 자, 열기 눌러서 얘를 모든 파일로 하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얘를 구분 기호인데 쉼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쉼표. 오케이. 자, 선생님, 여기 문제에서는 B3 셀에 붙여놓은 텍스트를 나누기를 갖다가 실행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요? 알려드릴게요. 여기 B3에다가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어요. 아니면 이래도 돼요. 우리 그 메모장 있지 않습니까? 메모장 파일이니까 요거잖아요. 여기 있는 얘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블럭 잡아서 여기다가 B3에다가 붙여넣기 하래요. 붙여넣기 했죠.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텍스트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쉼표로. 가져왔죠.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요. 잠깐 볼게요. 이거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게 해야 되면은요, 너비가 깨지죠? 너비가 깨졌잖아요. 보세요. 이게 좁아졌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 가져오기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거기서 나눠도 되고요. 우리가 기본에 기본적인 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 파일로 절기해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라 그러면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때는 너비 안 깨지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제가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직접 여기서 텍스트를 나눴고요.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로 했죠? 여기 텍스트 가져오기 요거로요. 이거로 하면 안 되고, 이거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거로 하면 너비가 깨져 버리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 과정은 안 봐요. 근데 과정을 보는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과정에서 지금 붙여넣기 하고 텍스트를 나누기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거기서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그럼 틀린 거로 처리하는 게 있어요. 시험마다 다른데 우리는 결과 중심주의. 과정을 시험에 안 봐요. 어떻게든 답만 만들면 되죠. 예. 계산 작업에 들어가서는 근데 이게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이 과정이 철저하게 데이터를 다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우리 책에서 공부한 대로 한 거니. 예. 맞아요. 아유,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네. 이렇게 함으로써 실무 업무에 적용을 하시키는 거예요. 실무에. 실무도 이런 거지. 대신에 우리 시험은 데이터가 10줄이지만 실무는 10,000줄, 20,000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20개, 100개 갖고는요, 연습할 때 쉬워요. 근데 데이터가 2,000개, 3,000개가 되면요, 블럭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는 데이터를 10개 갖고는 기본적으로 연습이 가능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연습할 때 데이터를 몇천 개, 몇만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10개는 금방 분석해요. 10개를 분석할 게 뭐가 있어? 눈으로 보고 있으면 답이 보이는데. 근데 데이터가 한 20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해야죠. 그냥은 못 외우잖아, 데이터를.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부분합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12개 가지고 무슨 부분합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계산 작업에서 예. 여기 이제 함수를 주어지잖아요. 예. 그거는 사용해야 돼요. 자, 1번 문제에서 보면은 뭐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뭐를 쓸지, 2개를 쓸지, 하나를 쓸지는 몰라요. 2번 문제는 뭐와 뭐를 쓰라고 해서 둘 다 써야 돼요. 그런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써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결과만. 뭐와 뭐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그걸 안 쓰고 다른 걸 썼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무조건. 감점이 아니라 틀리는 거고. 뭐 중에서 알맞은 것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뭐 2개를 쓰던 다 쓰라는 말은 아니죠. 골라 쓰는 거지. 1개인지 2개인지. 그렇게. 지금 식품, 분류가 식품이라고 돼 있는데 합계 구하는 거니까 썸이프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는 썸이프 어디에서 분류 중에서 뭔 식품인 것을 따져가지고 어떻게 판매총액에서 합계를 구해라 이거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4,400짜리하고 5,200짜리하고 4,700짜리에 대한 합계가 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번 문제는 허이 참네. 는 HLOOKUP 랭크 왼쪽에 있는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간에 처리를 하려는 거죠.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서부터는) 이하, (3등) 이하는 장려니까 이때 컴마 2, 컴마 유사일치하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라는 말은 뭐냐면 1, 2, 3등까지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4등, 5등은 에러가 나요. 근데 유사일치하는 건 뭐예요?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 4등, 5등, 6등, 7등 끝 같은 꼴찌까지는 장려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유사일치를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되겠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하는 거냐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야.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3번 문제인가요? 이거 비고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이면 초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는 if 오와 이어 가입일이 2013 또는 이어 가입일이 2014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면 초보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래요. 2014년이나 2013년에 가입한 회원들은 초보래요. 예. 그러니까 if 오와 이어 근데 함수가 순서대로 지금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보여준 대로 순서대로 쓰면 되기도 하네요. 지금은요.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순서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4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추수 카운트 A 자, 는 추수 카운트 A 쭉 블록 잡아서 카운트가 한 개 나오면 어떻게 돼? 한 개. 카운트 A 값이 동글뱅이가 하나 나오면 뭐래 여기? 25%. 그 다음에는 50%. 그 다음에는 75%. 100%. 이렇게 하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지 뭐. 거저먹기지. 추수는 이것 중에 저것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카운트 A는 글자 수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근데 동글뱅이 개수가 3개 있으면 3이라고 나오고 동글뱅이가 4개면 4라고 나올 테고 동글뱅이가 하나면 1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하나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지 않습니까? 1일 때는 25% 2일 때는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응용이 잘 돼야지. 응용이 안 되니까 문제지. 응용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죠. 망고의 수입 횟수를 따지라는데 뒷섬이나 뒷섬은 합계 구하는 거고 지금 개수 세는 거잖아요. 망고가 몇 번인지. 그러니까는 뭐야 디카운트를 써야 되겠네. 디카운트 전체 중에서 뭐의 개수를 셀까? 수입가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 수입량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 월의 개수를 세도 돼요. 아무거나 세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뭐다? 과일명이 망고 이거죠. 하나 둘 셋. 예, 됐네요. 그러니까 수입가의 개수를 세니까는 15,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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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는 거고 수입량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얘를 수입량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3,600원 하나 6,500원 하나 7,000원 하나 그래서 3번 센 거고 월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월 하나 5월 하나 6월 하나 이렇게 셀 거 아닙니까? 근데 과일명의 개수를 셀 수는 없죠? 과일명은 글자니까 그때 디카운트 A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 디카운트 A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고. 이 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지금 답에 보면은 D 37번째 셀에 는 디카운트 $A27 서부터 $36까지 써있죠. 여기서 달러 안 넣어줘도 돼요. 왜? 이 하나만 계산하고 말잖아요. 달러를 쓰는 이유는 여러 번 계산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D27 대신에 우리 책엔 뭐라고 썼어요? 1 월이죠. 월의 개수 세라는 거죠. 1을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돼요. 2는 안 돼요. 왜? 2는 과일명 글자니까는 디카운트로 못 세거든. 근데 마지막에 몇 회라고 출력하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회라고 써야지. 안 쓰면 또 틀린 거야. 앰퍼센드 써서 몇 회 이렇게 써야지. 앰퍼센드라는 거를 이용해서 회를 써야 되는데 그 몇 회라는 걸 까먹고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2점짜리인데 땡 이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 앰퍼센드 쓰는
앰퍼샌드는 쓰라는 말이 없어도 회자를 붙이려면 앰퍼샌드를 쓸 수밖에 없죠. 아, 저기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붙여주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몇 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도 몇 회 나왔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명시가 안 돼 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쓰면 돼요. 근데 컨캔트레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컨캔트라는 함수로 결합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함수를 쓰면 안 되죠. 왜냐면 그 함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앰퍼샌드냐 아니면 셀 서식이냐 하는 거는 내 마음이지. 여기서는 보통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앰퍼샌드 쓰세요 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셀 서식에 들어가서 고치셔도 돼요. 예. 자, 분석 작업. 부분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결제 방식이래요. 결제 방식을 어떻게 쓰래요? 내림차순이네. 내림차순 했고, 부분합에 가서 그룹 하락목은 결제 방식이 되겠죠.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액 합계를 먼저 구하고 다시 평균도 구하고 새로운 값으로 됐지. 이제 됐네. 뭐 딱 됐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네. 그 다음에 뭐예요? F7번. F7번이 뭡니까? 크루지의 월 납입금. 얘가 바뀌면 상환기간이 얼마로 바뀌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값 잡기. 이때 수식셀은 61만 2천원짜리고 얘가 50만원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죠. 뭐를 바꾸면 기간을 바꿔줘야지. 뭐 36개월이나 44개월로 바뀌면 매달 50만원씩 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매크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이용해서 I3 J4 이름 뭐라고 해라? 총점이라고 해라. 기록 확인. 자, 얘를 잠깐만. 뭐 이상하게 됐다. 매크로 대화상자의 총점을 삭제할게요. 여기다 이름은 총점이라고 쓰네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총점 기록 확인. 자, 그러면 총점 자리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는이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는 썸 쓰면 되겠네요. 뭐 는 썸 해서 블럭 잡아서 엔터 치면 되고요. 기록 중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눌러주면 답이 탁 나오면 되죠.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삭제해버리고 다시 했어요. 이번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I78 여기다 서식이라고 쓰고 텍스상자에 가서 정중앙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서식 기록 확인. 뭐를 꾸미는 거죠? A3부터 G3까지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번으로 바꾸는 과정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기록 정지.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쳤는데 딱 누르는 순간 되네요. 그렇죠? 네, 총점 같은 경우도 눌러주니까 총점이 되고. 자, 차트. 생산량 안 보이네요. 그렇죠? 생산량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에 가서 여기 레이아웃에 가시면 생산량 계열이라고 있어요. 생산량 계열을 가서 클릭하시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을 바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 꺾은 선을 컨트롤 1번 가서 보조축으로 바꾸래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넣어야 되고요. 차트 제목은 어떻게 생겼지? 가전제품 생산 현황 쓰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굴림체 크기는 20 굵고 굵은 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자, 왼쪽에 갑축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20만원으로 바꾸고요. 보조 갑축은 얼마로 바꾸라고요? 400으로 바꾸래요. 400으로 변했네요. 그 다음에 범례는요 아래쪽에다 집어넣고요. 크기는 얼마로요? 12로 하래. 차트의 테두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2포인트로 하라고 돼 있고 2포인트 둥근 모서리 하래요. 뭐 지금까지 항상 하던 스타일 그대로예요. 우리가 내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죠. 뭐 일단 뭐 설명은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빨리 흡수를 해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시면 되고, 이거를 빨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미련하겠지만 무제한 복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복습 안 해도 되죠. 이제는 저는 이제 머리에 박혔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유형이니까 머리에 박혀버렸어.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저도 학습을 하겠죠. 그럼 몇 번 해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빨리 적응을 하겠지. 그러니까 밑에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본 베이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 하시면 똑같아요. 아유, 이런 거 또 나왔네. 아유, 이거는 그냥 봐도 알겠네. 이거지.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3개월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